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난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있었죠.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원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충북 지역 국정감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뉴시스 충북 연종영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 총선에서 충북 8개 지역구 가운데 청주 지역 4개 지역구에서 초선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기존 의원들은 물론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됐는데요.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성적표 어떻게 매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국회의원 8명을 도매금으로 좀 매기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주의 초선 4명은 이제 첫 국감이 됐는데 성실히 준비하려고 한 가상한 노력은 좀 보이지만은 이번 국감 자체가 좀 그 양당의 정쟁 속에 묻히다 보니까 개인적 활약상들이 좀 잘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사선 의원이 둘이나 되고 다선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존재감은 저는 글쎄요라는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예컨대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 공무원 노조에서 최우수 뭐 국감위원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실패도 지적해야 되지만은 지금 새 정권이 출발해서 지금 그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여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수를 학점으로 주면 초선은 B뿔, 다선 의원들은 제가 볼 때 C-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선이 더 낫네요. 네. 연 국장님 어떻게 점수 주셨습니까? 먼저 학점으로 매겼으니까 저도 학점으로 매게 될 것 같은데요. 좀 억울한 의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초선이 어떻게 국감에 대비하는지 그 모습을 좀 유심히 봤는데 일단 이모선 의원이랄지 이광희 의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현지에서 행감을 했고 또 자료를 열심히 낸 그 두 의원이 좀 눈에 띄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지역구 의원 8명에다가 또 충북과 연고가 있는 비례대표, 여러 정당의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약 10여 명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저는 비제로 정도 비교적 좀 후하게 주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늘 국감이 지금까지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데 이게 정쟁의 어떤 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올해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기관과 전혀 맞지 않는 가령 뉴진스라든가 뉴진스 한이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TV 대표가 국감장에 나오는 그런 희한한 일도 좀 벌어졌는데 이게 국감의 본질이 좀 흐트러지는 그래서 정쟁보다는 이슈몰이를 국회의원들이 서로 앞다퉈 경쟁하다 보니까 좀 본질이 좀 훼손된 그런 측면도 있고 언급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방탄 또는 김건희 특감 요 두 개가 전체적으로 좀 부딪히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니까 글쎄요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 활약상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여야 간의 정장 속에서 의원들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평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충북 지역에서 펼쳐진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네, 충북은 지난해 국감 면제받은 거거든요. 오송 참사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빨리 수습하라는 측면에서 했던 건데 이제 올해는 이제 거꾸로 이 문제가 이제 국감의 화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사실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확한 사과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충청북도와 김영환 지사를 좀 한정해 보자면은 그동안 김영환 지사의 좀 경솔한 입에 대한 그 진위를 묻고 여기에 대한 좀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그 지난해 3월에 그 나도 친일파가 되려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같은 당 의원들조차도 이 선출직 공직자의 이 언행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언행으로 더 이상 어떤 이런 그 논란을 초래하지 말고 좀 도민 눈높이에 맞게 좀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김영환 지사가 글 전체 맥락에서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어쨌든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조심했어야 했다라는
뭐 일종의 인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 발언 이후에 그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본인도 뭔가 좀 자각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국장님은 어떻게 이 보셨습니까? 대표께서 지금 언급하셨지만 이게 김영환 지사 그리고 또 이범석 시장이 딱 1년 전에 그 이제 국감이 열리지 않은 그 오송 참사 어떤 뒷소송 문제 때문에 열애로 돼 있던 상태였고 1년 전에 사실은 국회에서 증언했던 그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오송 참사와 관련된 것들이 워낙 이슈가 이제 큰 거긴 하지만 그 외에 정책적인 문제들 여기에 대한 개선책 또 질책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묻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김영환 지사의 어떤 그 개인 청문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빚어졌다는 거. 그리고 충북에서도 빚어진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전체 국감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피감 기관의 증인이나 또 답변자들이 나왔을 때 질문만 쏟아내고 답변을 받지 않는, 답변을 의도적으로 자르는 이런 문제는 정말 그 언젠가는 이 빨리 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일선 현장에서 자료가 먼저 나오면 그 자료를 기자들이 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간 다음에 피감기관에서 어떤 반박 자료랄지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가짜뉴스 또 오보가 양산되는 그런 결과가 좀 빚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전체적인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충북도를 대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국감 시스템 전체, 그러니까 답변을 제한하면서 또 이 질의 시간을 7분 정도 요 내외로 이렇게 제한하는 요 문제는 차제에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연 자체 정화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또 좀 늦었어요. 오송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서 부실된 의혹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장님, 아니 뭐 저기 대표님, 네. 이 국정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제 시작할 때부터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한 의원이 또 그 14분의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다 호명을 해서 좀 숙연하게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초점이 그 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의 당일 행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지나치게 좀 집중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럴 만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이 김영환 지사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교산댐이 원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갔다 왔는데 와서 또 점심 먹고 또 왔다라는 부분도 지적이 됐고요. 예. 이범석 청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도 당시 뉴스 보면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그 점심시간 이후에도 청주에 따른 원도심을 돌아봤거든요. 제가 이것의 진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뭐 여러 공무원들하고 얘기도 했지만은 일각에서는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책임 인정하는 것으로 본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그 책임 있는 두 단체장이 했다라는 건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그 부분 이제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김영환 지사가 아무리 양심이 없고 무능한 지사라고 하더라도 도민이 희생된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안 갈 정도로 무책임하지 않다라고 이제 본인은 항변을 했고 또 이 사과 요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포괄적인 사과는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참 요즘에 정치인들의 어떤 그 화법 중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정치인의 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을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잘못했다 미안하단 말을 갖다가 전 10번, 100번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요. 유가족이나 이광희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김 지사, 이 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도 거론했고 또 국정조사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뭔가 모아지거나 답이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의견 제시하는 수준 정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뭐 현장 방문도 하고 했지만은 뭔가 여기에 대한 성과를 남기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장님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
지금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얼마 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국정감사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명확히 또 소명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이런 건 사실 없어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 변호인 측에 청주시 이 기소된 공무원들의 변호인의 입장은 핵심을 보자면 침수될 가능성, 지하차도가 침수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였다라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논리가 다 그렇게 갈 텐데 행복청도 그럴 거고 또 충북도도 그럴 거고 경찰청 기소된 공무원이 40여 명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논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될 텐데 이것이 첫 재판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국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새로운 사실들이 혹시 돌출되는지 그 점을 좀 주목했는데 그 점은 좀 나오지 않아서 약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이례적으로 충청북도 정책에 대해서 칭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의료비 후불제하고 K 유학생 제도가 그것입니다. 이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잘한 건 칭찬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거론된 사례들이 예. 정말 칭찬받을 사례인지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발이 이제 일단 충북이 산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 그 인구 감소가 심각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상대적으로 충북의 출산율이 광역단체 가운데 1등이다. 이제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나머지 갖다 이제 연결시킨 건데요. 일단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어떤 한 기간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한 시점을 평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시군 소멸이나 이런 위기감 조성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시군 통합 통해서 이미 많은 시군이 소멸되고 또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이런 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을 하는 것보다 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까 오송 문제도 마찬가지였는데 너무 사실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또 뭐 그런 칭찬하는 의원들은 또 다 그 뭐 지사와 같은 정당에 서로 사실은 덕담 주고받기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뭐 K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도 뭐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뭐 국감에서 그걸 갖다 치할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료비 후불제 뜬금없는 칭찬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일단 이게 그 무상 치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될 돈이긴 한데 이게 기금 관리의 투명성 기해야 될 거고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또 지적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만 칭찬한 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칭찬을 했습니다. 이 청남대 상수도 관리 규칙 개정한 부분 이게 공무원들이 노력이다라고 해서 혹시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나 봤더니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칭찬할 것들이 있으면 칭찬해야죠. 그러나 그래도 의료비 후불제 무조건 칭찬할 만한 일은 저는 아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도 좀 봐야 되고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제 의대 정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의 의대 정원 증원 폭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정감사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충북대 정원이 현재 49명인데 200명으로 151명이 늘었거든요. 현원이 같은 강원대는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대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게 도대체 이유가 뭔가 사실 궁금할 정도인데 이걸 이제 뭐 행정에서는 또 성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같이 200명이 된 대학이 전북대, 전남대, 또 경북대, 충남대, 경상대 이런 대학들이 같이 200명이 됐는데 이들 대학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북대는 현원이 이미 142명이에요. 뭐 다른 대학들도 125명, 뭐 110명 이렇게 이제 100명 안팎에 이미 현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늘었지만은 거의 이제 한 배 정도가 늘어난 건데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4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늘어났을 때 과연 뭐 실습실이라든지
일단 교육할 수 있는 교수, 조교 이런들 뭐 심지어는 그 의원들도 지적했지만은 그 해부용 시신, 카데바 이런 문제까지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소강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현재 올해 입학한 의대생들도 지금 유급이 되거나 지금 뭐 휴학이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원되는 인원에다가 올해 입학한 인원까지 합쳐지게 될 경우에 과연 이것을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대 그 학제를 갖다가 5년제로 개편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국민들은 지금 불안한 거죠. 사실 충북대는 특히나 좀 그 증원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려에 대한 충북대학교 총장의 답변은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답변이 이제 해부학 실습동 얘기를 했는데 세계동을 그 이제 더 짓겠다는 거 2029년까지 짓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이제 한 4,87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걸 다 이제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이제 500억이 넘어가면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짓겠다는 거고 어쨌든 2029년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이제 증원된 학생이 들어오니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2027년까지 그 학군단 무슨 주차장에다가 임시 실습동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학군단하고 또 이게 붙으니까 갑자기 야전병원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교수들이 염려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이 교육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우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정부 정책이 돌팔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국장님 그 의대 이번 충북대 의대 정원과 관련한 국정감사 네. 또 총장의 답변 어떻게 보셨는지 한꺼번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견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개혁이 이게 굉장히 섣부른 조치였다. 물론 목적은 뭐 동의할 수 있지만 방법이 너무나 서툴렀다. 아마추어적이다라는 점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미 다 진행된 일이고 지금 현재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충북대병원이 조명받았는데 조금 전에 그 시설 문제, 시설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카데바 같은 이런 이 핵심 어떤 기자재 이런 것들을 수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사실 나오지 않았던 거로 제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예타 500 국가재정법상의 500억 요걸 피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 받으려고 우회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적도 좀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충청북도 정관계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국정감사에서 언급이 나왔죠. 어떻게 보셨는지 이 대표님? 네, 일단 저는 공항은 이제 청주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 이게 청주만의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댐과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 공항이 있는 지역은 청주인 거지만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전 국민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공항인 거고 실제 청주공항은 제가 그 지난해 취재를 해보니까 30% 정도가 경기도 또는 뭐 예. 서울 남부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 이 입지에서 지정학적으로 청주공항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공항이고 그 동안은 연계 교통편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오송 분기역이 생기고 나서 또 지금 또 뭐 수도권 전철 복선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청주공항 수요는 저는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한번 이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에 이 청주공항 이용객이 한 달에 40만 정도가 돼서 490만 정도가 되더라고 1년치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369만으로 공항 개항 이후에 최대 성과라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 500만 원에 육박하는 네. 그런 어떤 이용객이 나오게 되면서 청주공항이 탑 5가 됐고 소위 말하는 인천과 제주, 김포, 김해를 빼고 나서는 다른 지방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실적이라는 거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대구공항보다 뒤처져 있다가 그 하반기에 역전을 시킨 건데 올해는 뭐 대구공항이 지금 청주공항하고 벌써 한 120만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건들을 고려할 때 저는 청주공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 국감에서도 그 청주 흥덕의 이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간할주로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이현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충청북도가 이미 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더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역에서도 주장하지만은 저는 정부가 좀 알아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활주로 길이 연장이라든지 또는 저 화물공항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민간 활주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국가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당연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도 뭐 활주로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청주공항 활주로가 2,744m 아닙니까? 이걸 3,000에서 3,200 정도로 늘리자라는 거였는데 그동안에 정말로 그야말로 수건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진척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민간 활주로 그다음에 민간과 군이 공용 사용하는 요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를 하나 더 신설하자라는 사실 어찌 보면 발상의 전환인데 이게 그럴 만한 또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새로 신설한다는 거고 사실 이 특별법까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6차 항공 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있고 충북으로서는 청주공항 처지에서 보면 수도권 수요를 다 뺏길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전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제정을 먼저 서두를 거냐 아니면은 이 7차 종합계획에 먼저 들이미는 게 먼저겠느냐라는 이런 선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반가운 얘기는 여야가 어쨌든 우리 저 이현희 의원 언급해 주셨지만 여야가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좀 반갑긴 하고요. 지금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여기에 어쨌든 이게 종합계획에 먼저 넣을 거냐 뭐 이런 선의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저 김종대 전 의원의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군공항과 민간항공 같이 쓰다 보니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안전성 문제입니다. 이게 예.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안 난 것만 해도 참 신기하다 이런 정도인데 택신 구간도 좀 부족하고 또 슬롯도 부족하고 해서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국토부만 두드릴 게 아니고 이제는 국방부를 접촉하자 안전성 문제로 한번 논리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안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눈길을 끌었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대표님. 네. 몇 가지 이제 교육청 감사도 있었는데 사실 아까 오송 얘기 또 뭐 충북대병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묻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어요. 일단 보건교사 배출도 충북이 83%인데 뭐 서울은 99%, 경기도는 99.6%, 뭐 전국 평균도 거의 89%니까 충북이 이제 이 보건교사와 그 보건실 이런 거에서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고요. 또 충북 전체 학생 가운데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 비율이 이 2.8%라서 전국 평균 2%보다 훨씬 높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그 교육비 1인당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에서 15번째로 낮아서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만 명당 그 치료 가능 사망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 제때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제 그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이 52.92명으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인천에 51.31, 강원도 51.21 이렇게 이제 뒤를 이었는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세종 같은 경우는 37.78명이고 서울은 40.25명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농촌 병원 응급 시설이 없는 그런 그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 충북에는 닥터 헬기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작년에도 공모를 했는데 아마 충북은 공모에 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병원을 다 계속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뭐 닥터 헬기라든지 또는 뭐 다른 형태의 응급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국장님 어떤 게 눈길을 끌었습니까? 저도 의료 부분인데요. 지금 이 음성에 현재 짓고 있는 내년에 개원한다고 하는 이 국립 소방병원 이게 중부권에 응급 의료기관이 없는 증평이랄지 음성이랄지 진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것이냐 그 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치료 가능 사망률 저도 이걸 보고 예. 이게 충북대 의대 국정감사에서도 반드시 나오겠구나 했는데 여지없이 여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웃한 지자체, 그러니까 세종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그리고 충남, 대전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충북만 유독 굉장히 높은 부분, 요 점이 좀 가슴 아팠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 대표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국감 자체가 뭔가 당에서 부여된 역할들을 국회의원들이 하느라 제가 볼 때는 본연의 임무를 못한 부분도 있다. 예컨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각종 상임위에서 다 뭔가 연관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당연히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만은 국정감사라는 기간 동안에는 국정감사의 어떤 본연의 기능에 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됐으면 좋겠고 초선 의원들은 이번 좋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마무리 말씀. 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감의 질문 답변 요 형식을 좀 시스템으로 좀 정착했으면 좋겠고 답변을 충실히 반드시 듣도록 하는 그런 의무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이참에 논의가 돼야 되겠다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 흔히들 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액션, 그다음에 토크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감에서 그래도 이 국정과 관련된 것들이 또 지적 사항들 여러 개 나왔고 개선책도 일부 나온 게 있어서 앞으로는 이걸 실천에 옮기는 그런 행동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9월 도내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음성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 실무사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건데요. 이번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입장을 듣고자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토론 출연을 요청했는데 예민한 사안이라서 조심스럽다. 출연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토론 이후에 출연을 요청해 주시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박명숙 수석 부지부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지부장님, 이영민님은 산재는 인정받으신 거죠? 네, 22년도 3월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다가 폐암에 걸리셨고 산재로 인정을 받고 휴직 중이셨는데 올해 폭염이 굉장히 뜨거운 관계로 또 견디지 못하시고 결국은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의 순직 인정을 또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또 1만 명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된 교육 공무원의 건강 상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 의원님. 네,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이 호흡기 관련한 질병이 많다라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22년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설량 PCT 검사라고요. 이제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검사 결과에 12명이 폐암이 의심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예. 폐 결절, 양성이든 경계성이든 결절이 난 분이 463명 예. 정도 이렇게 됐고 23년도에는 추가로 8명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설량 PCT 검사에서는 491명 정도 됐는데요. 전체 조리 종사자들이 교육청 자료를 한 2,500명 정도 된다라고 치면 약 20% 이상의 조리 종사자들이 폐 질환이 있는 것으로 돼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심각한 만큼 어떤 급식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급식실 근로 환경 개선, 예를 들면 환기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환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지부장님. 후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용광로처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런 조리 종사자들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저로서도 마음이 짠할 때가 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22년도부터 2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 후두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은 이행이 안 되고 늦어져서 결국 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윤건영 교육감으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사과도 받았고 앞으로 또 27년도 또 완공하겠다라는 약속도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급식실의 이제 불량한 환경과 관련해서 조리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말입니까? 예, 조리흉은 이제 우리말로 매연인데요. 예. 그 조리 과정에서 튀기거나 또 굽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유해가스가 생깁니다. 뭐 포름 알데히드부터 해서 몇 가지 이제 예. 그 유해가스가 생기는데 그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건 발암물질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측면들은 많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예, 부지부장님 한때 이제 고등어 구이가 네, 미세먼지 주범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튀김이나 이 볶음 과정을 조리 과정에서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 급식실에서 아무리 환기 시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노동조합은 튀김소치나 전판 이런 것보다는 오븐을 활용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방법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교육청도 그 학교급식 기본 방향이나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그 폐암의 주범인 그 조리흉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튀김에 대해서는 주에 2회 정도 줄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 식단을 아주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작업하는 작업자가 오랜 긴 시간 하지 말고 수시로 교대를 해서 그 튀기고 있는 그 시간을 좀 짧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 급식실은 1인당 감당하는 식수인원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각자 맡은 역할을 하기에도 바쁘고 그리고 수시로 교대를 해주기에도 현장은 굉장히 힘든 구조다 보니까 잘 지켜지질 않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튀김을 줄여야 된다, 오븐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그 1인당 급식 인원이 얼마나 되죠, 의원님? 저희가 국회 자료를 봤더니 예. 이제 학교별로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평균이 130명에서 1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고 예, 예.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을 봤더니 평균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1인당 급식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시민사회 단체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공무원 조직과 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예. 예. 뭐 부지부장님, 그 네. 전국의 많은 학교가 이 조리 실무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올해도 3월달에 새 학기 시작하면서요. 네. 도내 학교 중에서 30%나 되는 학교에서 결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해서 각 학교에 정원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인사권도 그렇고 또 충북도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급식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람을 못 구하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날 그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연락하기 바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공공기관에 비해서 학교급식실의 1인당 식수인원이 2배로 높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채워지지가 않고 빈자리가 되면은 기존에 있던 인력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들의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학교 급식실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급기야는 이제 산재 발생률까지 높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리 실무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둘 다 있을 수는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예산일 것 같습니다. 아, 예산. 예산이 좀 넉넉하면 그 조리실무사를 대체 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그 인력 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체 인력이 충북이 17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강원도를 보니까 4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이 양적인 그 숫자가 좀 비슷하거든요. 강원도랑 비슷한데 충북은 17명, 강원도는 40명. 뭐 이렇게 돼 가서 우리 이제 조리 종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까 강원도 사례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충북보다 학생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확대 운영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재협의를 통해서 빨리 현재 17명의 그 적은 인원을 빨리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산재 관련해서 조리 종사자들에게 그 사진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종아리 휘어지고 뒤틀리고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인해서 막 뒤틀린 그런 사진들, 상처들, 또 배임으로 인해 가지고 또 크게 난 상처들, 꿰맨 자국들 이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좀 먹먹했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학교 급식실의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급식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너무나 높은 고강도의 일을 예. 압축해서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다 종사자들을 보면 다 누구나 근골격계 질환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3년 전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70% 이상이 난 아파도 출근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나 대신 내가 쉬면은 구할 사람이 없어서 그 빈자리 때문에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런 눈치를 보느라고 사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7명으로 충북의 1%도 안 되는 그런 대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확대 운영을 해야지만이 병가나 연차 이런 휴식권, 휴가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교육청 자료로도 보니까 상당히 좀 저희가 심각하게 느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연차 휴가를 사용한 이제 원인, 그러니까 그 근거 자료를 봤는데 전체 연차 휴가의 65%가 건강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제 집안일이라든지 뭐 다른 일이라든지 이제 건강 외의 일을 가지고서 보통은 뭐 연차 휴가를 많이 쓸 거로 같은데 여기는 교육청 이제 조리사들, 조리 종사자들은 그렇게 65% 이상이 정말 아파서 도저히 못 나오는 상황에서 연차 휴가를 쓰는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이 급식실은 이제 배기, 환기 시설 외에도 폭염이 날씨에도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올여름 유난히 더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리실에서는 온도가 더 뜨겁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놀랐던 게 냉장고가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들었고 40도가 막 넘게 올라갔다는 얘기. 또 한편에서는 주머니에다 항상 소금을 차고 일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웬 소금을 갖고 일하시냐 그랬더니 이게 탈수 증세, 땀이 너무 많이 탈수할 때 소금을 먹으면서 일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리가 다 끝나고 나서 땀에 완전히 다 뒤범벅이 돼 있는데 그것을 마땅하게 좀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도 부족했다. 그리고 또 쉬어야 되는데 그 휴게실도 너무 이렇게 좁고 그랬다는 얘기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지부장님이 뭐 많이 이렇게 정말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삼자로서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특히 뭐 이제 조리 종사자도 그렇고 학교에서 청소 환경을 일하시는 분들도 뭐 그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막 좀 애를 타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지부장님 시설 개선에 대한 입장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1,200명이 넘는 중학교 급식실에서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그 뜨거운 한 여름에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100개도 아니고 1,000개가 넘는 이런 계란 후라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 여름처럼 그렇게 뜨거운 폭염이 있는 그 해라고 기억을 하는데 후두도 이 팬이 잘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전판에서 나오는 계속 달궈지는 불의 열기도 열기지만 인체에 유해한 그 유해가스가 계속 제가 작업을 하면서 들이마시면서 얼음보다 더 차가운 냉수를 계속 마셔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결국은 쓰러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날 우리 도내에 급식을 준비하다가 앰뷸런스로 실려갔다라고 한 학교가 3군데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다가 급식실은 굉장히 힘든 곳인데 올해 여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이번 폭염으로 학교 급식실은 아주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인분이나 아니면 몇천 명의 급식을 단체 급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결국 에어컨이 있으나 마나죠. 속옷까지 다 적어 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소금을 먹어가면서 견뎠던 학교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시설이 또 노후돼서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그래서 빨리 이걸 고쳐달라고 올여름 어떻게 나냐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학교 관리자들이 예산 핑계로 올여름을 그냥 버티게 했다는 이런 학교들도 나와서 이런 급식실의 현장 아직 후두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실정을 보고 정말 개탄하고 있었던 게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예, 의원님 이번에 이영민 님이 돌아가신 사건과 관련해서 또 그걸 둘러싼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교육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시 뭐 들어보셨습니까? 뭐 저희도 이제 질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의지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원래 25년도까지 교육청에서 시설 개선 다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한 7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26년도에도 다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7년 얘기하셨다는데 저는 27년이 어쨌든 그만큼 우리 조리 실무사들, 조리사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기간이 연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거는 최대한 땡겨야 된다. 제가 보기엔 25년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26년도는 완료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도의에서 관련한 조례 급식실 학교 급식 관계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부지부장님 네. 이번에 돌아가신 고 이영민님처럼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방지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학교 급식실의 특징이 아주 짧은 단시간에 그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공공기관에 비해서 2배가 높은 이런 1인당 식수 인원을 공공기관에 맞춰서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 결혼 사태가 계속 빈자리가 생기는 거는 저임금 구조 탓도 있습니다. 이런 저임금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또 1년에 12달 중에서 방학에 들어가는 3개월은 무임금입니다. 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 대책도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충북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뭐 환기시설 개선도 확실하게 완료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패시티 검진도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정례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조리 종사자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패시티 검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다, 잘된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근본적인 이런 문제,
일인당 식수 인원을 공공기관에 맞춘다든지 그리고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절대 개선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재발 방지가 추모다라는 말이 크게 네. 와닿습니다. 도지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옛날 학교 급식실은 반찬 값이나 벌러 나오는 그런 급식실이었지만 지금은 죽음의 급식실로 변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일들은 학교 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지금은 굉장히 위기가 왔다라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압축 노동, 저임금 구조, 무임금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 충북도 교육청에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한 것은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충북도 교육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북도 내 학교 급식실의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교육청에다가 특별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가을에 저희 본회의장 앞에서 우리 조리 종사자들이 이런 정말 이렇게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 관련한 전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그거를 저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거기 좀 옥신각신하면서 뭐 전시를 계속할 수 있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그리고 조리 종사자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음식을 먹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어쨌든 건강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도민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즐겁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